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증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8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와 기아, 카카오만 상승을 했는데요. 연초부터 증권가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대형주에 대해서 실적을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시총 20개 중에서 무려 14개나 실적을 낮춘다는 것이 코스피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상승한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결국 진정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마감 현황인 건데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날입니다. 한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죠.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봐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니케이는 오늘도 상승하였고요. 항생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포모의 최강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비트코인 시세는 현물 ETF의 미국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딱 오른 만큼 그만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전문지 크립토 슬레이트는 현물 ETF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국내 증권사는 금감원의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는 국내 증권사에서 현물 거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선물 ETF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72,900원에서 결국 8일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연일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들어 첫날 빼고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개인의 지친 물량들을 받아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효력 연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라라고 밝힌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갤럭시 24에 출시를 앞두고 국내 사전 예약량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미 무려 100만 대 이상을 예상하면서 주가의 흐름에도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진짜 옥석 가리기의 시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맥쿼리의 매수 창구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힘든 장에서 2.69%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삼바는 지난해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에도 추가적인 실적과 수주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바는 4월 착공한 5공장 그리고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ADC 기술을 바탕으로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로 진출한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삼바와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 자, 결국 셀트리온까지 왔습니다. 작년 밸류에이션까지 왔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셀트리온은 23년 그대로의 실적을 반영했을 때 주가는 19만 원이 적정 밸류, 그리고 24년의 실적을 반영하면 3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가 적정 가치다라고 밸류에이션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23년 실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자사주 매각 시 3천 원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신주가 발행되면서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에서 2억 주로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주식 가치에 안 좋은 영향을 단기적으로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은 결국 장기적으로 원가 절감과 마케팅의 효율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비용 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니까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5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바닥 짚고 턴어라운드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카메라 모듈의 최강자 AI에도 결국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실망 매물을 받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삼성전기의 진취적인 주가가 더욱 기대를 모으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는 지난주 삼성증권의 매수 추천 리포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24년에 카메라 모듈 외에도 AI, 모빌리티, 에너지, 휴머노이드 등 미래 산업에 도전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모바일 산업과 로봇, AI 서버, 에너지 등 4대 전환 영역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산업 분야를 노리고 있지만 AI 전장 카메라가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옛날에는 묻지마로 40만원 이하에는 매수한 때가 있었습니다.
4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사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역시 기관의 가파른 매도세에 엔솔은 상장 이후 네 번째로 40만 원 이하를 허락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결국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에 관심을 테마화 수급을 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변화가 크고 불안정한 리튬 배터리보다는 결국 나트륨을 양극 소재로 한 나트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과 안정성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니 미국과 유럽에서도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밑으로의 묻지마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기관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2차전지의 대표 테마주인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의 6일 연속 매도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던 나트륨 배터리의 영향으로 2차전지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등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부진과 전기차 성장세의 둔화, 리튬 가격 하락 등 전반적인 산업의 부진이 결국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도 배터리 관련주의 주 하락 원인인데요. 22년 11월 키로당 581위안 정도 하던 리튬 가격은 현재 키로당 86위안으로 1년 동안 85% 정도 하락한 셈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살아날 때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추매나 신규 매수는 그때서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